우리 세대까지는 읽기 듣기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누군가의 생각을 잘 읽으면 학교 생활도 잘하고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또 교과서 참고서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 상사의 말을 잘 읽고 생각을 잘 읽으면 직장 생활을 잘했죠. 왜 우리는 읽기 듣기를 열심히 했는가? 읽기 듣기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 낸 시험 문제를 잘 맞추고, 또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말을 잘 읽고 들어서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 그거를 잘 맞춰주는 거죠. 이걸 잘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잘했죠. 근데 읽기 듣기는 기본적인 속성이 사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읽기 듣기를 왜 하나요? 상사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읽고 듣는 것은 저렇게 말하는 이유, 배경, 취지, 의도, 목적,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저거 시험 문제 내겠다 선생님이, 상사가 이런 거 해주면은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해서 잘 맞춰주고,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봐서 학교 석차가 좋아지고요, 또 직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런 거죠. 비단 회사뿐만이 아니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듣기는 남의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내가 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남이 말하는 거, 남이 써놓은 거를 내 쪽으로 옮겨놓는 일이죠. 내 소유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것을 소비하는 거죠. 내가 뭘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에 반해서 말하기 쓰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산자예요. 내 말과 내 글이잖아요. 말하기 쓰기를 위해서 읽기 듣기를 하죠. 그렇지만 읽기 듣기를 하는 이유가 시험을 잘 본다거나 누구한테가 잘 맞춰줘서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말을 만들고 내 글을 만들어서 남에게 공유해 주기 위한 거죠. 나눠주기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말하기 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는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죠. 내 것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모두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죠. 공부가 왜 재미없는가? 공부의 끝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 듣기가 공부잖아요. 근데 읽기 듣기 공부를 왜 하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읽기 듣기의 목적이 시험을 잘 봐서 내가 등수가 높아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읽기 듣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인 거죠. 읽기 듣기의 끝이 그냥 시험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왜 우리가 읽기 듣기를 하는가? 말하기 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기 쓰기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재밌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것은 말하고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말하고 쓰기 위해서 하는 읽기 듣기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요,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요, 기여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도 우리는 읽기 듣기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잖아요.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교과서 참고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읽고 들은 거를 가지고 말하고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쓰기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글이 그 사람 거니까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잘 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잘 맞춰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여주고 말과 글로 자기를 보여주고 그 말과 글을 평가해 주는 쪽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방, 참여, 융합, 통섭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것을 읽고 들은 것을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개방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각자 내놓은 것들, 개방한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서 융합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듣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말하기, 쓰기 그 자체가 창의적인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죠.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각자 가진 것을 내놓고 그게 섞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여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읽기, 듣기는 경쟁인데 말하기, 쓰기는 협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읽기, 듣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거,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십만 배 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바로 말하기, 쓰기죠. 자기 걸 만들어서 내놓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요, 본 것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들. 이게 어찌 보면 글쓰기 가장 그 출발점이죠. 근데 우리 세대까지는 관찰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고 남이 보라는데, 봐야 하는데를 잘 본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성공했습니다. 봐야 할 곳을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잘 참고 보라는 데를 잘 보는 사람. 선생님 여기 주목하면 딱 주목 잘하고요. 직장 상사가 딱 가르치면서 목표가 저기야, 저기를 향해서 가. 한눈 팔지 마. 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저기만 보고 가. 그러면 경주마처럼 거기만 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대접을 받았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요, 보세요. 선생님이 주목하라 선생님을 잘 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내 쪽으로 많이 옮겨 놓는다고 해도 선생님 이상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의 어떤 그 목표는 선생님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보라는 데를 잘 보는 사람은 상사를 위해서 상사가 없는 걸 만들어주거나 상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상사를 잘 보고 상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지점까지 잘 빨리 가는 사람인 거죠. 그게 주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사가 됐어.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주목 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좋은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 잘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은 한 줄석입니다. 봐야 할 곳은 딱 하나고 가리키는 곳 하나고 거기에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가,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잘 알아먹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를 보라는 데를 열심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를 봐야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각자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거죠. 한 곳에 모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들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관찰로 쓰자. 왜 글쓰기하고 저게 무슨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 것을 씁니다. 그걸 묘사한다고 그러죠. 뭘 유심히 봐야 그거를 본 것을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뭘 유심히 봤을 때 그것에 관한 나의 관점, 나의 시각, 나의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유심히 보고 나서 나는 저거를 이렇게 본다. 내 생각은 이거다.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결국 저는 사유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각도로 봐요.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외교적 측면 이렇게 다각도로 봐요. 그것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것도 보는 방법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다단계로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왜 벌어졌나, 그 이유와 원인이 뭔가, 이게 이 일이 미칠 영향과 파장이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디테일에 강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멀리 내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거시적으로 봅니다. 구조를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떤 문화, 어떤 구조에서 벌어진 일인가 들여다보죠. 관찰하죠. 그러면 그것에 관한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관찰은 단순히 뭔가를 보는 걸 넘어서 뭔가를 경험하는 것,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출판사에 갔거든요. 출판사 편집자로 갔습니다. 그 출판사라는 그 편집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우주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과연 사람은 이런 세계를 몇 개나 경험하고 사는가. 수천, 수만의 세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글을 잘 쓰고 관찰로 쓰려면 다른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을 사실 경험해 봐야 된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관찰로 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글의 본질은 질문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글은 궁금하는 거에 답해 주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회사에서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상사가 알고 싶은 걸 써드려야 돼요. 상사가 알고 싶지도 않은데 주저리 쓰면 가렵지 않은 데를 막 긁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뭐 책을 읽다가 아 그렇잖아, 내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야, 그러면서 글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쓰면은 읽기를 그만두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질문하지 않고는 쓸 수 없어요. 일기를 써도 내가 오늘 뭐 했지 묻는 것이고요. 기획문을 쓸 때도 내가 어디 다녀왔지 이런 것이죠. 독후감을 쓸 때도 이 책 내용이 뭐였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한편 내가 질문하고 쓰는 게 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까지는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묻는 사람이 아니고 대답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근데 앞으로요, 대답하고 문제 푸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건 컴퓨터의 몫이에요. 훨씬 잘해요.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5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걸 물어야죠. 모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어야죠. 누구한테 묻지 못하면 검색이라도 하고 공부라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문입니다. 뭘 보고 원래 저런 게 아니고 저게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글에 대해서 반문해 보는 거죠. 그거 맞나요? 그래도 되나요? 왜 그렇게 하죠? 안 하면 무슨 문제죠? 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해 보는 거죠. 저희 때까지는 이런 질문들을 안 했어요. 몰라도 안 물었고요. 의문 반문을 하는 것은 위험했고요. 윗분이 야, 내 말이 이상해? 응? 내가 말했잖아. 그런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돼? 그거 좀 알아서 못해? 너 뭐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뭔가 또 의문이나 반문을 가지면 왠지 대드는 것 같고요. 의문이나 반문을 가질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늘 고개를 끄덕끄덕 했죠. 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자문자답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 즐깁니다. 내가 그냥 정해서 물어요. 이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내 생각은 뭐지? 이거에 관한 내 의견은 뭐지?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나를 돌아보는 질문이죠. 근데 이 다섯 가지 질문, 모르는 걸 묻는 질문, 의문, 반문, 자문자답,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들은 모두 글쓰기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갖는 것이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자기의 철학,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대답하고 문제 푸는 것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문제를 내고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보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다 정말 질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손을 들고 묻는 분들이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 않잖아요. 질문을 회복해야 된다. 질문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